뉴욕주에서 음력설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개최 전미주 한인체육대회에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사가 메인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합니다. 연방하원에서 학자금 탕감 및 상환 유예 종료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뉴욕주 하원의장이 뉴욕주에서 음력설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에 대한 지지를 재천명하면서 법안 통과가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카레이스티 뉴욕주 하원의장은 24일 성명을 내고 주의회는 올해 회기가 끝나기 전에 음력설과 디왈리를 뉴욕주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부터 법안 지지 의사를 밝힌 그레이스이 주 하원의원도 성명을 내고 뉴욕주 아시안 커뮤니티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음력설 공휴일 지정을 기다려왔다며 음력설은 우리 커뮤니티에서 가장 널리 기념되는 휴일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음력설을 주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은 공립교 일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의회는 교육국 관계자들과 만나 공립교 일정 조율에 대한 의견을 들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주의회 회기는 다음 달 8일 마감됩니다. 뉴욕에서 개최하는 전미주 한인체육대회가 3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사가 메인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하면서 성공적인 대회를 기원했습니다.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나소 카운티에서 개최되는 전미체전에 미주 최대 규모의 한인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프로덕트가 메인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해 $50만 달러의 거액을 후원했습니다. 키스사는 코로나19로 4년간의 공백을 극복하고 40년 만에 뉴욕에서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기 위해 $50만 달러를 쾌척했다고 밝혔습니다. 30일 앞으로 다가온 미주체전 개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조직위원회는 미주 지역 최대의 문화체육 잔치 한마당이 펼쳐지도록 세심한 지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주 30개 지역에서 참가하는 6,000명의 체육인들이 총 20개 종목으로 나눠 경기를 펼칩니다. 뉴욕 소재 한인 대표 기업으로 미전역 뷰티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키스사는 1989년 창립 이래 한인 사회의 화합 및 발전에 다방면으로 기여해온 바 있습니다. 이번 후원을 통해 또 한 번 글로벌 리더로서의 실천적 책임을 다한 키스사의 선한 영향력에 보답하고자 다가올 전미체전에서 사용되는 모든 용품에는 키스사의 로고가 부착될 예정입니다. 연방하원에서 공화당 주도로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탕감 명령 시행을 막고 상환 유예 조치도 즉각 종료해야 한다는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연방하원은 어제 본회의에서 찬성 218표 대 반대 203표로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그램 시행 저지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난해 8월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학자금 융자 탕감 조치 시행을 막고 또 코로나19로 지난 2020년 3월부터 계속 중단되고 있는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조치를 즉각 종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8월 학자금 융자 최대 $2만 달러를 탕감해주는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10월부터 신청을 받았지만 일부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학자금 융자 탕감 권한이 없으며 오직 연방의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돼야 탕감이 가능하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법원은 탕감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고 현재 연방대법원이 이를 심리 중에 있으며 올해 회기가 끝나기 전인 다음 달 말까지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결의안을 주도한 공화당 측은 학자금 융자 탕감에 최소 4천억 달러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며 이는 학자금을 모두 상환했거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불평등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어젯밤 위대한 미국의 복귀를 리드하기 위해 대선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어제 트위터 스페이스에 공개한 1분짜리 영상에서 우리는 이끌어 나갈 용기와 승리할 힘이 필요하다. 나는 론 드샌티스다. 나는 위대한 미국의 복귀를 이끌기 위해 대선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드샌티스는 승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우리는 최근 몇 년간 공화당을 감염시킨 패배의식을 종식시켜야 한다. 과거의 진부한 교리는 활기찬 미래에 적합하지 않다. 우리는 위가 아닌 앞을 내다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을 감염시킨 패배의식, 과거의 진부한 교리 등은 강력한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드샌티스는 동영상 공개 뒤 일론 머스크와의 대담 형식으로 다시 한번 대선 출마를 선언했지만 이 대담이 초반부터 끊기는 현상이 반복되다 25분간 송출이 중단돼 머스크가 체면을 구겼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드샌티스의 주지사 재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음을 강조하며 드샌티스가 불충스러운 사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일부 언론은 드샌티스가 외치는 우리의 위대한 미국의 복귀라는 구호 OGAC가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MAGA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를 카피한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1960년대에서 80년대를 풍미했던 세계적인 팝스타 티나 터너가 어제 83세를 일기로 스위스 취리히의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24일 터너 측 대리인은 그가 스위스 취리히 근처 퀴스나우트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은 그는 음악과 삶에 대한 무한한 열정으로 전 세계 팬들을 매혹시켰다고 전했습니다. 터너는 1950년대에 데뷔해 약 30여 년간 팝무대를 호령했습니다. 특히 대표곡 What's Love Got to Do With It으로 1985년 그래미 시상식에서 올해의 레코드 등 3개 부문을 휩쓰는 등 그래미에서만 총 8차례나 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미국 항공업계에 최근 14년간 대형 사고가 한 건도 없었으나 최근 고용된 조종사와 관제사의 경험 부족으로 올여름 그 어느 때보다도 대형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3월 15일 연방항공청과 주요 항공사 간부들의 회의 때 녹취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최근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올여름 대형 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월 초 텍사스주 오스틴 공항에서 페덱스 화물기가 승객과 승무원 등 131명이 탄 사우스웨스트 항공 여객기가 이륙 중이던 활주로에 진입해 여객기 바로 위를 스치듯 날아가는 사건이 보고됐습니다. 또 지난 1월 뉴욕의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조종사의 실수로 여객기 한 대가 방향을 잘못 바꾸는 바람에 다른 비행기와 부딪힐 뻔한 사건이 발생했고 올 들어 캘리포니아의 산타바바라 공항과 볼티모어, 보스턴 공항에서 심각한 수준의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009년 뉴욕주 업스테이트에서 항공기 추락 사고로 50명이 숨진 이후 올해까지 14년간 여객기 대형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지난 2018년과 2019년 항공기 프로펠러 등 동체 일부가 날아가면서 각각 한 명씩 숨지는 인명사고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항공사들이 팬데믹으로 경험 많은 조종사 등을 대거해고했으나 2021년 여름부터 항공 수요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경험 없는 조종사를 또 연방항공청 등도 관제 능력이 미숙한 관제사를 대거 고용해 여객기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한편 지난해 9월 기준 충분하게 교육받은 항공관제 인력은 1,268명으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특히 뉴욕 지역 관제 인력은 전체 수요의 절반 정도인 54%에 그쳤습니다.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내달 초 연방정부의 일부 지출이 디폴트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밝혔으며 이에 신용평가사들도 동요하고 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어제 런던에서 열린 월스트리트저널 CEO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6월 초 연방정부의 일부 지출을 집행하지 못해 디폴트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6월 초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 또는 각종 지출의 데드라인을 지키지 못할 것이 확실시된다는 것으로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실제 현금 확보와 시간차가 발생해 일부 자금 결제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으로 풀이됩니다. 즉 미스매칭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며 한국도 1997년 당시 받아야 할 외화가 들어올 시점과 지불해야 할 시점 사이에 격차가 생기면서 미스매칭으로 외환 위기가 발생했었습니다.
이처럼 옐런 장관이 일부 디폴트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밝힘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AAA로 평가하면서 향후 등급 하향이 가능한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피치는 엑스데이트 전에 부채 한도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연방정부가 일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모디스사의 윌리엄 포스터 수석부사장은 어제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엑스데이트를 넘기고 이자 지급을 못하는 시나리오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포스터 수석 부사장은 미국 역사상 디폴트가 우려되는 상황이 있었어도 실제 디폴트에 이른 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이달 초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준이 어제 공개한 이달 2일에서 3일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몇몇 위원들은 경제가 현재 전망대로 전개된다면 이번 회의 이후에 추가적 정책 강화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이들은 현재 경제 상황이 계속되면 5월이 금리 인상 마지막이며 다음 회의부터는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더 이상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는 시장의 전망과 일치합니다. 다만 이들은 6월 이후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이 같은 정책 결정이 금리 인하의 신호 또는 추가 인상 배제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참석자들은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 달성을 위한 속도가 수용 불가능할 정도로 느리다. 따라서 향후 회의에서 추가로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즉 금리 인상을 통한 추가 긴축을 주장했습니다. 또 연준 위원들은 지난 3월에 이어 이달 초 회의에서도 금리 인상 정책의 효과 발생 시기와 은행 위기에 따른 경기 둔화로 올해 4분기쯤 경기 침체가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이 사실상 우크라이나에 지원될 포탄 수십만 발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이 미국과의 비밀 합의에 따라 포탄 수십만 발의 미국 수송을 시작했으며 미국은 이를 차례로 우크라이나로 보내도록 모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뒤 포탄 수송이 시작됐다고 지적했으나 미국과 한국 등 양국 정부는 이에 대해 일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당초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을 주저하다 입장을 크게 선회했으며 비록 미국을 경유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처음 한국에 우크라이나에 포탄 판매를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사실상 거부했고 지난해 11월 한미 간 비밀 합의를 통해 미국에게 포탄을 팔기로 약속했지만 실제 지원은 계속 지연되어 왔습니다. 또 한국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 4월 초 유출된 미국 기밀 문건에서도 기재되어 있으며 당시 한국 대통령실은 미국 국빈 방문이 포탄 지원 등의 대가로 오해될 것을 염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에릭 슈밋 전 구글 최고 경영자가 가까운 미래에 인공지능이 많은 인간을 다치게 하고 또 죽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라프는 슈밋 전 CEO가 런던에서 열린 월스트리트저널 CEO 컨퍼런스에서 AI가 실존적 위험을 가하고 있으며 실존적 위험은 아주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슈밋은 머지않아 AI가 컴퓨터 전산망 등의 취약점이 발견되면 자동적으로 이를 해킹하는 제로데이 공격이나 생명공학 등에 이용될 수 있으며 우리가 이를 막아내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슈밋은 인류가 핵무기 기술의 확산을 늦출 수 있었던 것은 원재료인 농축 우라늄을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인데 AI 소프트웨어 등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나 이동식 저장 장치를 통해 훔칠 수 있기 때문에 확산을 막아내기가 어렵고 또 미국이 AI 규제 기관을 만들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웰빙 순위가 세계 170개 국가 중에 20위를 기록했고 아시아에서는 2위에 올랐습니다. 비영리단체 사회발전명령이 170개국의 2020년 사회발전 지수를 토대로 52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스위스가 1위를 차지했으며 한국이 20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한국은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전체 2위는 노르웨이가 차지했고 덴마크, 아이슬란드, 독일,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캐나다,
오스트리아 순으로 상위 10개국 중 9개국이 유럽 국가로 조사됐습니다. 세계 최강국으로 꼽히는 미국은 31위로 한국보다도 웰빙 지수가 크게 낮았고 중국은 107위, 북한은 149위에 그쳤습니다. 한국은 30여 년 전인 지난 1990년과 비교하면 웰빙 순위가 17계단 수직 상승했고 미국은 같은 기간 23계단 추락했습니다. 또 웰빙 순위 최하위는 남수단이며 대체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가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영 씨에 대한 몬테네그로 법원의 보석 결정이 취소됐습니다. 권 씨는 계속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다시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권도영 테라폼레스 대표와 측근 한모 씨에 대한 몬테네그로 법원의 보석 결정이 취소됐습니다. 몬테네그로 포도고리차 고등법원은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여 지난 12일 지방법원이 내린 보석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앞서 포도고리차 지방법원은 1인당 40만 유로, 우리 돈 5억 8천만 원에 달하는 보석금을 조건으로 두 사람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의 재력에 비해 보석금이 턱없이 적고 인터폴 적색 수배 대상인 만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고등법원이 항고를 받아들인 건 검찰 주장이 타당하다고 본 겁니다. Jer je njegova garancija onaj novac koji je uložio i oni smatraju, država smatra da neće pobjeći ako je uložio toliko novca. Pa koliko je to ispravno vidjet ćemo. 이에 따라 권 씨 등은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몬테네그로 법률상 보석 신청 횟수에 제한은 없기 때문에 권 씨 측이 보석금 액수를 올려 보석을 재신청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6일 열립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골프도 비즈니스도 당신이 성공의 코스 위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뱅크 오브 호프는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함께하듯 LPGA와 함께합니다. Title sponsor of LPGA Match Play, Bank of Hope.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9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찰스 브라운 공군 참모총장을 합참의장으로 지명했으며 브라운 총장이 상원 인준청문회를 통과하면 흑인으로는 두 번째 합참의장이 됩니다. 지난해 분유 대란과 관련해 연방거래위원회가 에벗, 레버러토리스 등 거대 분유 업체들이 주정부들과의 입찰에서 담합을 통해 가격을 올리고 물량을 통제한 혐의를 잡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세계 각국의 함정들이 선보이는 뉴욕시 함대 주간이 어제 개막돼 오는 30일까지 계속되며 맨해튼과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각종 행사가 펼쳐집니다. 제시카 카트 뉴욕시 주택국장이 홈리스 증가 등과 주택 부족 등의 책임을 지고 오는 7월 초 사임할 것이라고 뉴욕 포스트 등이 보도했습니다. 올해 89세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연방상원의원이 임기 전 사퇴할 경우 지명권을 가진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오프라 윈프리를 상원의원으로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앤드류 크오모 전 뉴욕 주지사가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 대응은 물론 자신의 사임을 촉발한 성추행 의혹 등과 관련해 잘못된 행동을 한 적이 없으며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오는 9월부터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인력에게 적용하는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 규정을 해제할 것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낮부터 저녁까지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73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로 오늘과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간은 오전 5시 30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16분입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보내드립니다.
제38대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강진영, 김광석 후보 등록이 완료됐음을 공고합니다. 따라서 기호 1번 김광석, 기호 2번 강진용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는 6월 11일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실시합니다. 각 후보 선거운동 기간은 28일부터 6월 10일 자정까지입니다. 뉴욕 한인회 제38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당일 유급, 일반 자원봉사자와 개표 요원을 모집합니다. 모든 참여자에게는 식사와 교통비 $20가 지급되며 유급 자원봉사자는 시간당 $25가, 개표 요원에게는 시간당 $30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자원봉사자는 오전과 오후 나눠 각각 20명씩 모집하며 개표 요원은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15명을 모집합니다. 신청 접수는 선관위 전화 917-813-8400 혹은 이상호 부위원장 전화 646-761-0899로 가능합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네이버 플러스 재단이 주최하는 제24회 이웃을 빛내는 음악의 밤이 6월 4일 일요일 필그림 선교교회에서 열립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온 네이버 플러스 음악의 밤에 한인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5월 25일 목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